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녹화해서 나가는데 제 모습만 나가고 부모님들 모습은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정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정을 했었고,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고, 그 다음에 대입 전형과 교과 선거 산출 방법, 그 다음에 논술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었는데, 요거 주제로 일단 내용을 풀어 나갈 거니까 제가 말을 할 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끊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방적 강의가 전혀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하셔도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요강은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려면 그냥 대학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대교육 같은 교육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울대가 333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받으면 문제가 없고 안 받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발표 안 한 대학들은 대학 교육부하고 대교육 승인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아마 교육부는 7월 말까지 다 발표를 하라 했으니까 발표가 있을 상황일 거고,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이 있는 거. 서울대는 수시에 보통 지역 인재 전형하고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은 최저가 2등급 3개였는데 이게 3등급 3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저학력이 훨씬 더 내려가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출결, 봉사, 교과 유선에서 이런 거 감점 안 하겠다 했는데 정시는 별 문제 없어요. 출결, 봉사 이런 거에서 문제 있는 아들이 없으니까 서울대 갈 아이들이. 그 문제는 서울대가 최저를 낮췄어요. 근데 연세대는 또 어쨌냐면 최저는 원래 없는 대학이니까 연세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했냐면 3학년도에 수상, 창체, 봉사 아무것도 안 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체나 비교과 활동은 2학년 때 것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연대 갈 아이들은 3학년 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 서울대 갈 아이들은 수능 최저가 낮아졌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질까요? 내신도 중요해지고 비교과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면, 근데 서울대와 연대 쓸 아이들은 풀이 비슷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저 충족률이 자연계열 같으면 50%가 안 됐었거든요. 10명 쓰면 5명은 최저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최저가 3개 6이었던 게 3개 9가 됐으면 최저 맞추기가 훨씬 쉬워진 거잖아요. 최저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서울대는 내신하고 비교과 싸움이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연대는 비교과를 안 본대요. 고민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 정성평가 유지 긴급 상황 인지에서 평가에 고려하겠다. 근데 고대가 면접을 보거든요. 교과 전형도 면접을 보고 종합 전형도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패스할 페일로 하겠대요. 그리고 면접은 그냥 면접 보고 찍어 올리면 도저히 야가 인간이 아닌 것 같으면 불합격인데 그게 아니면 합격을 시키겠다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실제로 없어진 거죠. 그러면 고려대 같으면 최저학력을 맞추고 내신과 비교과가 되면 면접에 관계없이 영향력 거의 없이 합격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고대는 면접에 영향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학마다 지금 다 다른 상황이고, 성균관대 같으면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의미는 정성평가 그냥 감안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는 좀 엄격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밑에 대학은 사실 감안한다예요. 감안한다는 말이 좀 진짜 정성적이죠. 어느 정도로 감안해 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결과값이 나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수능을 해야 될까요? 내신을 해야 될까요? 비교과를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 돼요. 오히려 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 3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은 면접이 필요 없어졌고 어떤 데는 교과나 면접이 중요해졌고 어떤 데는 비교과가 안 좋아졌고 이러니까 적절히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출결 미반영, 출결을 서강대쯤 갈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미반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고려하여라 했어요. 제가 보면 다 상황고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객관화 수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대학도 오시면 전부 대부분 핵심은 상황 고려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태를 적절히 고려해서 갈 거니까 그럼 일단 주는 신호 메시지는 그거겠죠. 고3 때 봉사활동 좀 못했어도 괜찮다. 근데 얼마나 괜찮냐는 대학에 달려져 있는 건데 괜찮다. 수상 혹은 뭐 다른 거 기타 등등이 뭐 1, 2학년 때보다 부족한 건 충분히 인정한다, 이해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고 너무 비교과 활동에 매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서울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대는 풀에서 치열해져서 그 아이들끼리의 경쟁에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더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교과나 교과가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7월 말까지 발표가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7월 말 되면 비교과 활동이 다 끝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쭉 가야 되는 거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황 고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뭐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계속 간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못했다고 큰 부담 갖지 말고 가자라고 이제 아이들 다독이면서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할 거는 이제 기말고사 남아 있을 거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발표 난 게 8월 초 학종 합격자 내신 스펙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학종을 불신하시는 분들은 깜깜이 전형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깜깜이 전형이라서 왜 도대체 1등급 아이는 뭐 1.5등급은 떨어지고 오히려 뭐 2등급 붙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신은 얼마고 스펙트럼이 어떻게 유지될 건가. 합격자와 불합격자. 이게 지금 경희대하고 몇 군 일부 대학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전 대학을 다 공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아이들이 지원해서 이 정도 아이들이 붙는구나 될 거고 초록색은 여기 보니까 불합격이고 지원자 이거 합격은 동그라미인 거예요.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나중에 제가 경희대 걸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냐면 여기 보면 평균 내신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한 이쯤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2점대. 나중에 경희대 걸 제가 더 보여드릴 건데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붙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특목고를 장담할 수 없어요. 자사고 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다지 그렇다를 우리는 뚜껑 열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계열의 고등학교인지 일반 인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은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죠. 4점대도 붙었는데 이렇게 해가 원서를 쓴다 혹은 평균 내신은 이 내신은 이 아이들의 합격자 그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뚝 떨어져서 합격이 돼 있다면 이 평균 내신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그렇구나. 일반 모든 아이들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시면 또 대단한 착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8월 달에 지표가 나오게 되면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야 되지 이걸 전적으로 그 팩트는 팩트이지만 그 팩트를 모든 아이들이 다 공개가 되면 그걸 또 이용해서 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전적으로 모든 걸 이대로 믿고 썼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100명, 200명, 300명 뽑으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건데 5명 뽑는데 이게 자료가 공개됐으면 그 5명 뽑는데 한두 명만 애들이 달라져도 엄청난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 대학 및 학과 정보 탐색인데 이제 이런 걸 제일 쉽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어디가가 제일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쭉 많은 걸 봐도 어디가만큼 포괄적으로 다 있는 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로든 우리 부모님으로든 이제 당연히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성적을 넣을 수 있어요. 성적 분석에 클릭하시면. 그러면 내신 성적하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7월 말 8월 달쯤 되면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클릭을 딱 하면 내 내신이 이 대학 기준으로 몇 등급이다 라는 게 딱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정시 같으면 정시 환산점이 몇 점이 나온다. 대학마다 반영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만 클릭해주면 작년 거하고 비교하기가 아주 쉬워질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고 점수를 누적 입력하시면 되고요. 성적 분석을 하기 전에 꼭 성적을
입력을 해보시라. 우리 아이 성적은 애들이 안 보여주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들어가면 다 나오시는 거 아시죠? 지금 중간고사 성적도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하셔야 될 게 대학 학과 전형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메뉴 여기는 요거를 잘 검색하시면 돼요. 어느 대학이 궁금하다. 그러면 대학 정보에 찍어 놓고 대학을 검색하시면 되고 학과가 궁금하다면 학과를 찍고 검색하시고 전형이 궁금한 전형을 찍고 궁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하시고 뭐 서울하고 부산만 찍고 검색하셔야 되고 전체 찍으면 전부 다 검색이 되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보면 이제 AI가 궁금하시다고 올리셨더라고요. AI가 신설된 과예요. 그럼 AI 궁금하시다 찍으시고 여기는 학과 전체 찍었고 지역도 전체고 다 전체로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AI에 관련된 과들이 전국에 있는 4년제 과들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나오고 난 다음에 밑에 걸도 클릭을 하시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가 있고 입시 결과가 어떻다가 쭉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 수시, 정시 경쟁률이 이랬다. 그럼 이제 입시 결과 클릭하시든가 비교를 클릭하시면 몇 개 대학도 비교도 같이 다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 비었어요. 성적 분석 들어가서 이게 비운 이유는 신설이에요. 요새 AI가 인기니까 너도 나도 대학 전부 AI가 신설을 다 해가지고 동아대학교가 AI 학과가 신설이더라고요. 그럼 지난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AI과 비슷한 학과나 대학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라도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죠. 근데 이 AI과가 점수가 얼마쯤 될 거냐? 그렇다고 부경대 점수를 넘어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동아대에서 어느 정도 미치인가를 감을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숭실대학교예요. 보시면 클릭을 해보면 경쟁률이 얼마였고 대충 어느 정도 내신 성적 값이 이 정도 아이들이 오는구나 하고 미제출도 있어요. 보시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한 명 뽑는다든가 이러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왔는데 AI 융합 학부잖아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면 없어요. 결과값이. 뭘 찾아야 되냐면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를 찾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는 과 이름이 이랬는데 올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요 강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좀 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 발품 수고를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가고 싶은 대학을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보시면 그래서 신설대하는 대학도 있다. 그 다음에 학과 명칭이 바뀌는 대학들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들어가면 정보들이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대략적인 감을 잡고 이제 담임 선생님은 가가지고 같이 상담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서 보시면 이 상담 프로그램이 담임선생님들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대교에 보급이 다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이 정도에서 합격 불합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지원 유무를 결정하시면 되니까 사전에 뭐 결정하고 가신다기보다 이 정도 풀에서 쓸 수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접근되는구나 어차피 원서는 수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6장 쓴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거는 그냥 쭉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영수 전과목 4과 100분위 뭐 이랬잖아요. 그냥 쭉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 여기 보시면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잖아요. 그죠? 제가 이 과에는 사실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문과이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원 자격이. 근데 학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없어요. 인문계열 아이들이 컴퓨터 못 간다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저학력이 아마 여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3학년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문과이과가 아니잖아요. 수능 과목이 사탐이냐 과탐이냐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긴 최저학력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국영사 위주로 온 사회를 많이 들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과학을 많이 들은 애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융합 이렇게 되니까 컴퓨터과에서도 문과 아이들 뽑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의예과에서도 문과 아이들 뽑아요. 한의학과는 당연히 많이 뽑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 옛날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같이 자랄 때처럼 인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인문 성향, 자연 성향 이 정도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학에서 최저학력을 수학과와 과탐을 요구한다. 이러면 자연 계열이고 자연 성향이 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사회과학만 많이 들은 애가 기계공학과 쓰면 불이익 없습니까? 하면 교수님이 뽑을 이유가 없을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산업 경영 이랬으면
인문과 자연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석해야 되고, 요거는 그렇게 내봤다는 걸 뿐이에요. 이게 요거만 쓴 아이들을 뽑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뽑지 않았어요. 되시나요?